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Feynman의 Lectures on Physics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겨울이 다가온 것 같아요. 지금 그저께는 22도였거든요, 기온이. 근데 지금 어제는 2도까지 내려와가지고 어, 이게 말이 안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갑자기 겨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시청자분들 잘 이렇게 되시고 동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다 하면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정도까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챕터 제목이 힘에 관한 것입니다. 힘. 이 force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제목을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이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익히 배웠기 때문에 힘에 대해서 더 얘기할 거는 많이 없어요. 근데 더 할 게 있다고 하면은 이제 파인만이 여기서 힘의 특질 중에 하나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은 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필드라고 하거든요. 이게 영어로 필드. 우리가 이제 마당 또는 이제 뭐 시장 할 때 장자, 바소자 그 한자를 쓰거든요. 장.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장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힘을 표현을 할 때 보통 물리학자들은 장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힘으로 그냥 그대로 얘기를 안 하고. 왜냐면 그게 더 편하거든요. 공학자들은 보통 힘을 계산을 할 때 힘 그 자체를 계산을 해요. 벡터 서메이션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벡터 연산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힘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포텐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게 더 편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의미가 잘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공학자들과 얘기를 하면은. 자, 아무튼 이제 사설은 그 정도 하고요. 이게 힘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힘에 대해서 이미 배웠어요. 힘에 대해서 배운 것을 넘어서 우리가 뉴턴 역학에 대해서 배웠었죠. 뉴턴 역학. 이 역학이라는 게 뭐예요? 역학이라는 게 이 힘 역자에다가 뭐 배울 학자 힘에 대한 학문을 배웠어. 우리가 그러니까 힘에 대한 원리를 배운 거죠. 그러니까 뉴턴이 세운 어떤 힘에 대한 원리를 이미 배운 상태에서 이제 와가지고 또 힘에 대해서 배운다? 라는 것은 뭔가 좀 순서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죠. 뭔가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파인만이 왜 이제 와가지고 한 번 더 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느냐 그거를 조금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본문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란 무엇인가? 물리 법칙을 공부하는 것은 자연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적재적소에 이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은 가끔씩은 진도를 멈추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도 중요하다. 우리가 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힘의 진정한 의미는 뭐야?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챕터에서는 파인만은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물리학의 법칙에는 실제적인 지식이 담겨 있는데 그러면 지식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건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다. 진정한 지식을 얻으려면은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힘이 무슨 뜻이야? 라는 대사를 거의 입에 달고 다녀야 된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뉴턴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F는 ma의 의미는 무엇인가? 힘과 질량 또 가속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배우기를 이렇게 배웠어요. 처음에 힘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고 배웠죠. 힘은 무엇이다? 물체의 운동 상태나 또는 뭐 모양 등 분자 구조 상태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뭉뚱그리면 상태죠. 물체의 상태를 바꾸는 원인이 되는 것, 원천을 우리가 힘이라고 처음에 배웠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한다? F equal ma, 즉 질량, 그러니까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힘이라는 것이 물체 운동 상태고, 이렇게 뭐 상태를 바꾸는 원인이 되는 것인데, F는 ma로 표현이 돼. 근데 이 F는 ma가 뭐야? 이게 힘이야. 힘인데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힘이 뭔데? 물체 운동 상태? 그러니까 물체의 상태를 바꾸는 원인이야. 그게 뭔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야. 그것의 의미가 뭔데? 힘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뜻이야. 이거는 순환 논리죠. 흔히 말하는 순환 논리예요. 근데 파이만은 이런 순환 논리에서 더 배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학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힘의 특질에 대해서 하나 더 배워야 된다. 힘에 대해서 더 배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은 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장.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챕터 제목을 장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12단원을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소챕터를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12의 1번, 힘이란 무엇인가? 이 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드렸던 이 내용이에요. 이 힘의 진정한 의미가 뭐야? 그거는 물리학이 아니야. 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힘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더 알아야 돼. 라는 것이 일단 그 소단원 1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찰력, 분자력, 이거는 근데 동질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이거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본적인 힘, 장이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유사힘, 힘이 아닌데, 유사힘은 한마디로 힘이 아닌데 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사힘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행력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할 것이고, 자, 그럼 마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도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네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4대 힘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뭐 순서 상관없이 그냥 적을게요. 생각나는 대로. 첫 번째, 전자기력. 두 번째, 중력. 세 번째, 이 행력이긴 한데, 행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행력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서로 다른 이름이에요. 강한 행력. 그래서 강한 행력을 줄여가지고 강력이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그 다음에 약한 행력 줄여가지고 양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힘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주변의 모든 힘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종착점에는 이 4대 힘에 종착하게 됩니다. 이 4대 힘 중에 하나로 종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힘들은 다 종착지가 전자기력도 아니고 전기력입니다. 전기력. 그래서 이 전자기력이라는 것은 전기력 플러스 자기력을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지금 현재 밝혀진 것에 의하면은 이 전기력과 자기력은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같습니다. 원인만 같은 게 아니라 본질 자체가 동일하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게 양자전기역학의 어떤 위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전기력과 자기력이 있는데, 이 자기력은 흔히 뭐라고 부르느냐? 다른 표현으로는 상대론적 전기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플러스 전기 역학 해가지고 자기력을 설명을 하는 거죠. 상대론적 전기력이 자기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중력 배웠었죠. 중력도 있고요. 이 핵력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느끼는 것은 이 전자기력과 중력입니다. 요거는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냐? 원자핵 바깥, 그러니까 원자핵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요것은 이 핵력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냐? 핵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분자마다 이제 원자 핵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모두 다 핵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핵 안에 있는 어떤 범위 안에 우리가 쪼그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핵력을 일상에서 느낄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느낀다면은 전자기력 또는 중력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감각이 민감하게 느끼는 거는 전기력에 해당합니다. 자기력 우리가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뭐 4대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소챕터에서 마찰룰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12죠. 12-2 마찰. 지금 밖에서 공사 중이라서 조금 소음이 끼어들 수가 있어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찰. 자, 이 마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힘입니까? 마찰이 힘인가? 일단 생각을 해보면 정의상 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자동차로 한 기분 좋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80km/h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30km 구간이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 브레이크 밟아야죠. 끽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자동차가 30km/h가 됐습니다. 이거 운동 상태가 바뀐 거죠. 한마디로 운동 상태 바뀌는데 동원된 힘이 무엇이냐? 이거 마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찰력은 힘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마찰력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마찰력의 원천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마찰이 작용을 할 때, 이 타이어, 제가 뭐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닌데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려볼게요. 이 타이어가 끼익 멈추면서 디스크 멈추면서 이 타이어와 아스팔트 사이에 마찰을 유도를 하죠. 이게 아스팔트고요. 이게 타이어예요. 자, 요거를 한 수천 배, 수만 배 확대를 해봤다고 해봅시다. 필요하다면 뭐 수십만 배, 수백만 배까지 확대를 해본다고 해봅시다. 이걸 현미경을 들여다 봐가지고 그러면은 타이어를 구성하는 입자가 있을 거고요, 분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를 구성하는 분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개 중에서는 타이어와 아스팔트가 붙은 애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이 자동차가 얼마나 무거우냐, 차체가 얼마나 무거우냐, 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아무튼 붙은 애들도 있고 뭐 약간 떨어져 있는 애들도 있고 이럴 텐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붙어가지고 인력이 있는 거죠, 인력이. 그래서 잘 안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 차체를 드래깅 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스팔트는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아니 이 타이어는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이 아스팔트 분자와 타이어 분자에 맞붙은 애들끼리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떼어내는데 힘이 자꾸만 걸리기 때문에 속도가 자꾸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의 어떤 이 원천을 보면은 이 분자력입니다. 이 분자력이 뭐예요? 분자들 사이에 걸리는 힘. 그죠? 분자들 사이의 인터랙션을 분자력이라고 해요. 이 마찰의 원천은 분자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분자력은 애초에 뭘로 이루어진 것이냐? 이 분자력의 원천을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분자력이라는 것을 또 거슬러 올라가려면은 이것은 또 전기력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게 전기적인 인력으로 이제 서로 이제 묶이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한 분자가 이게 뭐 이렇게 체외각 전자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전하를 띠지 않더라도 이 분자 구조에 따라서 분자가 완전히 시메트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분자가 완전히 약간 그러니까 전기 전하가 그러니까 완전히 막 약간 그 좌우 대칭이고 막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면은 이게 분자의 어떤 분자와 분자 사이에 어떤 그 배열에 따라서 이게 인력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자력이라는 것이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분자와 분자 사이에 그것의 원천은 전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이 인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마찰이 작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브레이크 밟으면은 80km에서 30km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해가지고 파인만은 어떤 그 힘들의 예시를 좀 들었죠. 우리가 흔히 힘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어떤 예시를 들었어요. 마찰력이라던가 분자력이라던가 또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뭐 자연에 존재하는 4대 힘, 전자기력, 중력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질들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특질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힘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공통적인 특질을 한번 찾아본 겁니다. 힘의 공통적인 특질. 우리가 흔히 힘 하면은 떠오르는 그 대상들의 공통적인 특질로부터 그 힘의 성질, 힘이 무엇인지 한번 고찰을 해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귀납적 추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파인만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 귀납적 추론을 한번 해본 겁니다. 우리가 흔히 힘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공통적인 특질을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게 분자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이 근본적인 힘, 장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번 근본적인 힘, 장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될 건데요. 이 장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조금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라고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장이란 게 뭐지? 물리학자들이 허구한 날 말하는 게 장이거든요. 그게 무슨 뭐 양념게장인가 장이 뭐야? 간장? 이 장이라는 것은 뭐 게장 이럴 때 장이 아니라 장소를 말합니다. 장소. 그래서 영어로는 필드고요. 한자로는 바소자를 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시장, 공장 할 때 그 장자입니다. 그래서 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장은 공간을 말하는데 그냥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입자가 그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이제 어떤 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고 입자가 이 안에 있어. 그러면은 이 입자가 힘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 공간을 장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쉽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뭐 물리학 유튜브 뭐 이런 거 보면은 전기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전기장. 이 전기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전기적인 어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하나 놓여 있다고 합시다. 이 친구 주변에는 장이 형성돼요. 장이 형성돼요. 이 장이 가지고 있는 특질은 뭐냐면은 이 친구 말고 다른 전하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들어왔을 때 이 친구에게 힘을 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전기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가 있는데 서로 같은 차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밀어내고 다른 차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장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장이냐 하면은 입자가 이 안에 들어와서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장이라는 것은 입자가 그 안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입자가 장에 의해서 힘을 받는다고 하면은 아니 이 장을 만든 이 친구는 영향을 안 받습니까? 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자신이 만든 장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든 장은 오로지 다른 애한테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얘가 예를 들어서 장을 만들었어. 그러면 얘를 지우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지우고 그 안에 또 다른 애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렇게 밀어내고 끌어당기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물론 얘의 차지 Q만큼의 어떤 차지 이런 거는 전하량이 몇인지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자신이 만든 장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는데 근데 혹시 입자물리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여기에 계실지 몰라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입자물리학에는 온갖 입자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힉스 같은 경우에 스탠다드 모델에서 이제 예측을 하는 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만든 포텐셜에 의해서 장에 의해서 그 자신이 영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자신이 만든 장에 의해서 힘을 받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서는 제가 하나 정리를 할게요. 자, 힘의 메커니즘, 힘의 작동 원리. 자, 1번. 일단은 그러니까 전하를 가진 입자. 전하는 장을 만들고요. 2번. 장은 다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에 힘을 가한다. 이것이 힘의 작동 원리입니다. 장과 다른 입자가 갖는 전하 사이에 이런 인터랙션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작동 원리가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이 작동하는 것은
방금 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봤어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또 허구한 날 듣는 것,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 듣는 어떤 그런 것들, 상대성 원리 이런 거 하면서 항상 듣는 장이 또 있습니다. 중력장인데요, 바로 중력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태양이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태양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라지 m의, 그러니까 이 태양의 질량에 의해서 주변에 중력장이 생겨요. 그러면은 좀 스마트 하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중력에 대한 차지는 뭐다? 중력에 대한 전하는 뭐다? 질량이다. 그래서 각 힘이 그것에 대응하는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기장 같은 경우에 전기 전하, 중력 같은 경우에는 질량,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힘에 대한 대응하는 그 전하가 있다는 거예요. 핵력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롱, 색 전하라는 것이 있어요. 칼라 포스라는, 칼라 포스에는 또 이제 그 칼라 차지라는 것이 또 있어가지고 이제 대응하는 차지가 있습니다. 중력장 안에 지구가 들어와요. 지구. 이 지구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중력의 성질은 뭐냐? 얘는 인력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력의 전하가 질량인데 질량에 어떤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지 않잖아요. 중력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차지의 종류가 딱 한 가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지의 종류는 딱 한 가지인데 오로지 인력만 작용하는 것이 이 중력의 형태입니다. 중력이 가지는 특질이에요. 재밌죠? 이렇게 힘에 따라서 그 어떤 이 힘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이 참 이렇게 재밌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그리고 힘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태양과 지구 사이의 중력을 계산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중력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F, G equal equivitation이라는 것의 줄임말로 이거 썼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중력 상수에 태양 질량 곱하기 지구 질량, 그러니까 그 중력장을 만든 애랑 그 중력장에 의해서 영향받는 애의 질량을 곱합니다. 거기에다가 중력 상수를 곱하고요. 거기에다가 이것이 역제곱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R 제곱분의 1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R 방향 마이너스, 왜냐면 인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두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그 영향을 받는 차지, 지구의 질량, 지구 질량과 곱하기 나머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쓰면은 GM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 장에 해당한다. 그래서 아까 질량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력에 대한 차지라고 했죠. 전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힘인데 힘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형태, 그러니까 힘을 표현하는 또 다른 형태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힘 이퀄 전하 곱하기 장이다. 힘 이퀄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라는 것은 힘을 나타내는 하나의 형태이고요. 우리는 이번에 또 다른 걸 배웠어요. 장을 통해서 힘을 나타내는 또 다른 힘의 형태를 배웠습니다. 힘은 전하 곱하기 장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을 분리해서 표현하는 것을 이번에 배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챕터가 아니라 이제 소주제는 12-5가
유사힘이라는 것입니다. 유사힘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은 힘과 비슷하다는 거죠. 힘처럼 느껴지지만은 근데 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힘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유사힘이라고 불러요. 예시로 들자면은 마찰력이래.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에 위배되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유사힘이라고 특질을 지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원심력 같은 것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유사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죠. 어떤 컵이 있어요. 컵 안에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차 있습니다. 이 친구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시속 80km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시속 30km로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속력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거 안에 있는 물은 앞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 컵은 감속을 했기 때문에 안에 물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막 쏠리게 될 거예요. 관성에 의해서. 근데 이걸 본 외계인은 오해를 하는 거죠. 지구 위에서는 이쪽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런 애들도 있네? 이런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힘이 존재를 하나 보다 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구 바깥에서 봤는데.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힘은 아닌데 그냥 잠깐 나타난 어떤 유사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은 아닌데 힘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존재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힘의 어떤 예시를 들어드렸고요.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수식적인 기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뉴턴 역학이 벡터로 나타낸 어떤 뉴턴 역학 하면서 벡터의 평행이동이 아니라 이제 어떤 좌표 공간의 평행이동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공간 안에서 뉴턴 역학은 변함 없이 동일한 모양으로, 형태로 성립한다는 것을 보였죠. 그것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 A라는 애가 상수기 때문에 시간 미분을 했을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x 프라임이 x-a라고 했을 때 우리가 x 프라임 땡이라고 불렀던 이 친구가 뭐냐면은 이 땡이 뭐냐면은 의미가 시간 미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 미분. 그래서 땡 마이너스 이게 땡인데 여기서 이 a가 상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었어요.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의존성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으로 미분을 하면은 0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x 프라임 닷닷 이퀄 x 닷닷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x 프라임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법칙은 유지가 되었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친구가 상수가 아니라 시간 의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시간 미분을 하더라도 0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 땡이 0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a가 지워지는 게 사라지고 a가 남습니다. a 땡이 남고요. 그리고 이 a 땡도 시간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x 프라임 땡땡 이퀄 x 땡땡 마이너스
A 땡땡이 돼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X 땡땡 프라임 플러스 M A 땡땡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잠깐 나타난 힘인데 마치 힘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엄밀히 말하면 이 뉴턴의 법칙을 깨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알고 있었던 힘의 원리를 깨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는 뭐 이렇게 진짜 힘이 아니라 잠깐 나타난 허상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유사 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2-5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행력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행력은 대충 핵의 스케일, 원자 핵의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힘을 말해요.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종류의 힘을 말합니다. 요거는 전자기력도 아니고요. 전자기력도 아니고 중력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행력에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강력이 있고요. 양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역할이 다릅니다. 강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강력은 쿼크라고 이제 핵보다 더 작은 입자들이 있어요. 핵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있습니다. 쿼크들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양력은 쿼크의 맛깔이라는 게 있어요. 맛깔. 플레이버라는 게 있는데 플레이버를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하는 일이 다르고요. 근데 이 행력이 나타나는 이 원자핵의 스케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다 작은 거냐? 대충 스케일 이퀄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이 정도 스케일은 가야지 이 행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핵의 안에서 느껴지는 힘이 핵의 안에서만 느껴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1 femtometer. femto라는 이 단위는 제가 이제 요 femto라는 단위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15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요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1 femtometer, 그러니까 femtometer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femtometer 스케일 정도는 돼야지 느낄 수 있는 핵과 핵 사이에 또는 핵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힘인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 일상적 힘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행력까지 해가지고 제가 정확히 말하면 이 힘 파트는 제목을 장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장을 통해서 힘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가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